이제 찍는다. 제목 뭘로 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그 무수라고. 앞으로 와. 아, 화면이 다 안 나오잖아. 아, 뒤로 가지. 자기가 뒤로 가. 아니, 답답해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와.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부터 하시죠. 안녕하세요. 무수 책방의 무무입니다. 수수입니다. 오늘 우리 하던 대로 책 추천하고 네, 책을 오랜만에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2권씩만 할까요? 그래요. 읽었던 책 중에 추천 하나,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책 중에 좀 기대하는 책 하나, 이렇게 해서 2권. 오케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저는 하나 생각났어요. 그래요? 반칙이네. 왜냐하면 저는 이 제철 행복이라는 책을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북토크 할 때 진행도 했었고 김신지 작가님이랑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을 오늘 추천하는 이유는 물론 책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오늘이 하지입니다, 여러분. 아, 벌써 하진가요? 네. 하지는 24절기 며칠이죠? 중에 21일이요. 네. 24절기 중에 해가 가장 긴 절기인데요. 이 제철 행복은 24절기를 주제로 나눠가지고 그 절기마다 뭘 하면 좋을지, 제철에 맞는 행복을 찾는 그런 힌트도 주고 질문도 던지는데, 펼치자마자 하지가 나왔어. 하지는 여름 하 이를지라는 글자입니다. 여름에 이르렀다. 우리가 뭐 동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분, 춘분, 동지, 하지를 알면은 24절기에 내 방향을 가르는 절기를 아는 거예요. 하지는 낮이 제일 긴 날이고, 아무튼 이 책을 추천드리고, 책 하나 갖고 오세요. 네. 뭐 할 말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고장났어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책 중에 최근에 읽은 책으로 이제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얘기 들어주세요. 네. 듣고 있어요. 저는 요 책, 다시 세상 끝의 카페라는 요 책을 이제 읽었던 책으로 추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 분류는 자기계발서로 되어 있는데, 이야기 형식이 소설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전 좀 재밌게 읽었고,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문장은 아이들 세상에서는 좋아하면 그냥 하고 싫어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나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냥 진짜 사실 뭔가 아까 무무님이 말한 것처럼 뭔가 논리적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린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생각이나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같이 더해지면서 복잡하게 만들지 않나 라는 이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딱 이 좋아하면 그냥 하고 싫어하면 그냥 안 한다라는 이 심플한 말이 되게 좋았고, 이 소설이 어떤 한 카페를 이제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인하고 손님하고 나누는 대화들이 있는 건데,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놀이터와 관련된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질문이 자신의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놀이터라는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데, 이게 결국은 그냥 우리가 커서도 놀이터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함께 어울려서 노는 공간,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공간들이 결국 놀이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내가 놀이터가 되게 동네에 여러 개가 있었을 거잖아.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떤 놀이터를 갈지부터 선택을 해서 가서 놀잖아. 그래? 우리 동네에는 놀이터라는 말한 게 없었어. 아쉽네. 그러면 자기 놀이터 골라서 갔어? 아니, 골라서 갔다. 그러니까 말이 놀이터지 골라서 갔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놀이터는 진짜 놀이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놀만한 곳이 있는데, 내가 어떤 곳에서 놀만한 곳, 진짜 그런 곳이다라는 거지. 이해했죠? 근데 우리 동네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어. 그래서 다 거기서 모였어. 아쉽네. 어쨌든 그래서 내가 대화하는 거 맞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내 말 들어줘요. 내 말 들어봐.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 놀이터를 할 때 내가 늘 놀이터를 갈 때 그리고 가서도 놀 사람을 어떤 사람과 놀지 뭐 다 같이 놀기도 했지만 유난히 친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놀 사람 선택하고 거기서 뭔가 싸우거나 놀거나 넘어져서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 놀이터에 다시 안 갈 수도 있지만 다시 가서 또 일어서서 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풀어지면 다시 가기도 하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삶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그냥 놀이터 가듯이 우리가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고 그리고 뭐 거기서 마음을 상할 수도 있지만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놀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런 생각이 그 놀이터라는 단어가 되게 그냥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면 된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너무 그죠 그런 건데 맞아요. 내가 연기를 나한테 가르쳐주는 연출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 인간은 절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고 감성적인. 근데 왜 맨날 나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그래요? 뭐 인간은 그 들어봐 끝까지. 네. 왜 그러는지 설명해 줄게. 네, 알겠어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겠어요? 대화하자고 하는 네. 거니까. 네. 원래 사람은 이제 방금 자기가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데 근데 그걸 내가 설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논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는 그 아로마 테라피를 그냥 썩는 게 재밌어서 하고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거지. 되게 진심인 건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논리라는 어떤 걸 붙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거야. 말도 그렇다는 거야. 근데 말은 다 논리적인 거잖아. 우리가 말을 논리적이게 안 할 거면 그냥 막 우거차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주어 서술을 맞추고 육하원칙에 맞춰서 대화를 하고 왜 그랬냐 어떻게 그랬냐 물어보는 이유는 말이 논리 체계를 가졌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 말을 시작하는 이유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런 얘기가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자기 할 말 생각하고 있었구만. 네, 놀이터라는 그 단어가 되게 좋았다. 그래서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 책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설이라고요? 네, 소설이에요. 근데 분류가 자기계발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계발서 소설이에요. 소설 형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막 그런 거네. 뭐 홍대리 시리즈처럼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정해져 있고 네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약간 에피소드처럼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놨다. 네. 그게 어떤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이 책을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나는 이제 제가 안 읽었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명리 책입니다.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초명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초명이라는 사람은 초코명리라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달히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강헌이라는 사주학자, 원래 사주학자가 아니라 그 클래식 음악을 평론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정치적인 쪽도 일도 하고 와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입 서는 걸로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철공서라는 어떤 이런 명리랑 막 기체조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우리가 비과학이라고 믿는 하지만 그 오행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들을 다루는 그런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강원 선생님의 제자로 거기 철공서를 졸업하고 지금은 철공서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랑 다른 현묘라는 사람의 책을 제가 지금 들여놨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고 저는 강헌 선생님의 명리라는 책 기초랑 심화를 읽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초명이 추천했던 피클이라는 사람이 썼던 일주론이라는 두꺼운 책을 제가 지금 소지하면서 참고하고 있는데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 혹은 궁금한 사람들이 약간 입문서로 읽어보면 어떨까 저는 다시 기초를 다지는 마음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명리를 알면 재밌는 일이 참 많거든요. 내 사주를 봐보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부업으로 사람들 사주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한 분
상담을 해주고 오전에 그러고 왔어요. 근데 오늘 상담하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분이 10대, 20대, 30대가 너무 좀 사주 운이 안 좋게 흘러가가지고 그동안 너무 힘들지 않았냐. 사주를 내가 보자마자 혹시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많이 겪진 않았냐.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다. 그 사람이 되게 울컥을 했나봐, 그런 말에. 근데 그러면서 자기 사주가 좋은 사주가 아니지 않냐, 이런 나쁜 사주 아니냐고. 근데 그때도 얘기했던 게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다. 우리는 계절처럼 따뜻한 계절이 있고 추운 계절이 있는 건데 단지 추운 시절을 먼저 겪을 수도 있고 좋은 시절을 먼저 겪을 수도 있고 뭐 결국에는 자기 하기 나름이지. 우리가 겨울이라고 계속 우울해 있고 뭐 봄, 가을만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계절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계절에 맞게 배우는 것들이 있다는 걸, 명리를 몰라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명리를 알고 내가 어떤 점이 지금 취약하고 어떤 점이 강점인지 알고 사는 거는 명리가 믿을만 하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공부하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냥 궁금해서 공부해봤다가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명리를 누구나, 그 강원 선생님이 그 명리 수업을 하는 이유가 누구나 자기의 명리를 알고 자기 운을 알고 명을 알아가지고 누구나 자기의 사주풀이를 알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만인의 약간 사주학자화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너무 재밌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약간 22개의 한자만 알파벳처럼 딱 외우면 이해되는 바가 한 영역이 10배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가지고 온 책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본인이 게으름에 대해서 찬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인데 아예 안 읽은 건 아니고 사실은 반 정도 읽었어요. 반 정도 읽었는데 이 책을 이제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말한 대로 제 바램,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게으른 게 사실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나쁜 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 어쩌자고, 게으르지 말자는 그래서 거야? 아니면 게을러도 된다 게을러도 라는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가 게을러도 된답니다. 게으름이라는 게 진짜 게으르기 걸 말할 수도 있지만 뭔가 여유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전에 읽었던 것 중에 하나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에는 배우는 것이 술을 마시거나 사랑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삶의 기쁨의 하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뭔가 차단되지 않는 거, 뭔가 게으르다라는 게 요즘 뭔가 게으르면 일을 안 하고 뭔가 잘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다. 게으름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감정이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부정하지 말자. 그 반대의 극부로 게으름을 찬양해도 안 되겠지만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게으름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각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 게으름이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뜻 보니까 문명 어쩌고 뭐 미생물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게으름이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차례를 보면 게으름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게으름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얘기할 건가 봐요. 그래서 무용한 지식과 유용한 지식,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너무 부지런하면은 우리한테 도움되는 지식만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걸 게으르게 무용한 지식들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축에 관련된 거, 뭐 청년들의 냉소주의, 획일성, 인간 대 공충의 싸움, 뭐 나중에 혜성의 비밀, 영혼까지 나오는 걸 봐서 제목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고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걸 추천한다라는 거를 좀 요약해서 세상을 읽는 노철학자의 지혜라는 부제가 있네요. 이게 사실 부제 그 제목에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어떤 사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읽은 책과 읽지 않은 책 중에 추천하는 책을 하나씩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빨렸어요 갑자기? 네. 아 네. 그 지금 그 배터리 방전이 다 된 수술 대신에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북토크 지금 서현주 작가의 윙크 의사에 관련된 책을 그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See You 저쪽 갖다 줘. Again. See You Again이라는 책을 북토크를 할 거거든요. 그 서현주 의사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7월 11일에. 알고 있는 의사 쌤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가 사실 불의의 사고로 그 눈을 실명했어요. 그래서 낙마. 이 친구가 되게 액티비티한 걸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어쨌든 되게 전도 유망한 의사였던 이 친구가 한쪽 시력을 잃으면서 이제 여러 생각들을 했겠죠. 저만 해도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게 이 서현주 작가의 북토크를 우리가 며칠에 하죠? 7월 11일이요. 7월 11일 날 제가 또 이 책을 읽어보고 진행을 해서 북토크를 진행하니까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 책을 책방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생각이니까요. 이 라방 이후에 저희가 공지를 올리면서 할인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역시 7월에도 희곡 모임이 계속됩니다. 7월 마지막 주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적어도 3번 정도 금요일 7시 저녁 7시에 북토크래 희곡 모임 하니까요.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거니까 방문 부탁드리고요. 더운데 요즘 감기 정말 기승이더라고요. 온열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